예, 반갑습니다. 예, 8월 26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요 시사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뉴스가 윤희숙 사퇴 건 관련입니다. 예, 지금 이런 이슈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인데요. 중대 국면이죠. 지금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입법 폭거, 입법 행위라는 것을 빌어서 국정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이건 뭐 입에 담기도 어떤 의미에서 민망하고 문명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예, 언론 징벌법, 언론 재갈법이죠. 그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그 다른 이면에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학법 관련 또 이게 참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법, 참 형편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 국토를 어떤 의미에서 아마 황폐화시키는 국토 황폐화법, 국토 파괴법이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법, 또 종부세법, 예, 종부세 오락가락 기준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법률들이 같이 무더기로 지금, 예, 일단 25일은 어제 무산됐죠.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되는데 이게 트릭이 있다고 봐야 되고, 뭐 여전히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해서 말이죠. 이 불량 세력들, 집권 세력들의 30일 날 어쨌든 처리하겠다는 건데 8월 중으로. 예,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정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권이죠. 소위 말해서 여권의 대권 플랜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큰 암초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암초를 걷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겸 대선 판을 흔들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판으로 가서는 곤란하니까 뭐 그런저런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론 조작으로 하다가 여론 조작도 뽀록이 나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음 노림수는 개헌 논의겠죠. 지금 개헌 저지선을 붕괴시키는 게 1차 목표로 보여지는데, 현재적으로 지금 권익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권익위에서 일단 문제제기한 12명이 문제되면 개헌 저지선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로 급격하게 논의를 몰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코로나 방역 사태, 백신 사태로 궁지에 몰려 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소위 평화쇼라는 것도 할 수 없고 등등 궁지에 몰려 있는 문재인 정부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 플랜, 계획이 상당히 이제 암초를 만난 거죠. 이제 이 판을 크게 흔들겠다라는 저희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거기다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4.15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가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마 모르셨을 텐데, 이 문재인이 당선이 된 19대 대통령 선거인가요? 이 정확한 제가 횟수를 모르겠습니다. 20대인가요? 19대인가요? 그 대통령 선거도 선거 무효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무려 4년 3개월 만에 선거 무효 소송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참 어떤 의미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선거 소송은 다 180일 이내에 종기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 4년 3개월 만에 변론기일이 잡혀요. 예. 당부를 떠나서 말이죠. 지금 그런 일도 또 있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현재 수면 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방송 언론이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는, 눈 감고 있는 거죠. 진짜 큰 뉴스인데 부정선거라는 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세력이 집권하고 뭐 어떤 법을 만들고 이전에, 지금 현재 이 국회는 가짜 국회죠. 부정선거니까 일단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부정선거가 아니다 기다 이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명백한 부정선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명백한 문구도 또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아침부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요 시사를 먼저 쭉 한번 일변하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눈여겨볼 대목을 보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중차대한 국면에 물 흐리기 어떤 의미에서 판 뒤집기의 시도들이 되고 있어서 그 점을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는 정작 노림수는 개헌 저지선 붕괴와 개헌 논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판을 크게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저희로 보여져요. 예, 이런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잘 간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계략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개헌 논의 자체를 이제는 국민들이 다 막아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 자체에서 개헌 논의하는 거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부정선거 무엇보다도 부정선거가 가장 큰 병목입니다. 길목입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선거라는 걸 통하지 않고는 그죠? 개헌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무슨 입법을 하든 간에 이 선거 제도라는 이 투표 행위 선거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요소를 잡지 않으면 다른 어떤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겁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4.19 혁명같이 판을 뒤집는 거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또 모르죠. 지금 민심은 속에서 마치 거대 화산 밑에 깊은 땅 속에서 끓고 있는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을 테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분출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합법적이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평온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선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가장 큰 거는 4.15 지난 총선 지방선거 등등에서 보여진 이 부정선거 이거 요소를 바로잡아야 돼요. 일단 전자투개표를 다 없애야 됩니다. 예. 전자투개표 절대 경비 그다음에 모든 시간 절약 안 됩니다. 그거 오히려 조작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끈이죠. 끈이죠.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멀쩡하게 있는 우리 지갑들 털리고 우리 신상들 털리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소위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사회에서 빚어질 수 있는 만행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그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요소가 결합된 그리고 순식간에 거리, 시간 이런 데 시간,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해킹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잖아요. 이게 선거라는 투표라는 행위에 개입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4.15 총선 재검표 관련 상황, 선거 무효 소송 관련 상황을 보시면 지금 속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6.28 이후에 바로 직전에 8.23 있었죠.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8월 30일, 9월 이제 연속적으로 있게 되는데요. 이거 한꺼번에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지금 질질질 하는 거죠. 여러 핑계를 대는데 핑계 아닌 핑계처럼 들립니다. 그죠? 한편에서는 속효심 급하게 좀 빨리 처리해라. 이미 또 지금 법정 시한을 너무 넘겼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임기 다 끝나고 다음 대선 끝나고까지 지금 계속 갈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 속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 대선 전에 일단 전자투개표부터 손을 봐야 돼요. 그죠?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산적한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이 악법들, 날치기, 이런 틈새만 그런 머리만 발달한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로지 이런 꼼수, 야바이 짓만, 양아치 짓만 아주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좀 해두고 먼저 어제 오늘 주요 이야기 보겠습니다. 윤희숙 사건이 당연 화두인데요. 여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소위 민의의 대변이죠.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죠? 사퇴, 내정치 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종을 울리는 그런 측면도 있죠. 이게 뭐 100% 옳은 방법을 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민의를 조금 가벼이 한다는 측면이 조금 자꾸 걸려요. 뭐 국회의원 신분은 자기 신분이지만 그 신분을 누가 존재하는 거죠? 지역 구민들이잖아요. 일단 선거구 구민들이잖아요. 선거구 구민들에게 적어도 공청회 그 지역 선거 구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형식 절차를 신용이라도 하고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내 국회의원 그래 내 양심을 걸고 나는 이렇게 이런 도덕성의 흠집이 나거나 안 해. 좋아요. 워낙 도덕성이 개판인 지금 한국 정치판이니까 온갖 양아치들 잡놈들만 드설치는 정치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선한 면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게 정말 민의의 대변자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하나의 헌법기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문제 없냐? 괜찮냐?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려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자기식의 정치, 내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요. 자기 정치, 내 정치도 윤희숙이 정치도 그 지역구 주민들이 부여하는 권능이잖아요. 윤희숙이 정치가 어때서 가능하나요? 지 혼자 가능하나요? 뭐 국민의힘만 있으면 윤희숙 정치가 되나요? 지역 구민이죠. 국민이죠. 국민. 어떤 의미에서 지역 구민이라기보다. 네. 최소한의 그야 뭐 사적으로 듣겠지만 공식적인 소위 민주적 절차를 거쳐면 뭐 공청이라도 해보고 국민들 의견이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작은 속된 말로 코딱지만한 자기 지역구 선거구라 하지만 민생 투어라도 해봤나? 참 이래서 내 이거 의원직 던지어서라도 이거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내가 참 이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돼서 그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라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행보가 있었냐는 거죠. 이게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일종의 정치 이벤트처럼 그렇게 좀 가볍게 민의가 다뤄지는 게 아닌가. 그 엄중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절차,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오히려 더 강조해서 주안해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의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워낙 뭐 문제에서 해도 지금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김의겸, 윤미향, 뭐 온갖 참놈들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죠, 이게. 그죠? 심장이 털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짓을 계속할 수가 있나요? 뭐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부터 상황 인식, 현실 인식이 전혀 딴판이니까 그죠? 남 나라 이야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 예, 남 다리 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문제가 많지만 근데 다른 한편 그 핵심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배지 내 달고 싶으니까 달고 내가 달만하니까 달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엘리트 의식이거든요. 정말 내 위치, 내 권한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연유되었으며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 면에서는 좀 가볍다. 뭐 백성은 뭐냐? 진짜 가본게냐? 아, 가재붕어 개밖에 안 되냐? 그냥 표 찍을 때만 주인이고 표 찍고 나면 저 마음대로 하고 이래도 되냐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좀 아쉬워요. 다른 모든 대의 명분 다 좋지만 정말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쏟아진 뉴스부터 쭉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추스리겠습니다. 자, 부산대 의전원 조민 입학 취소 결정, 일단 예비 결정입니다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요. 이게 월차를 내든 무슨 뭐 다른
우리 그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병가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사유를 들어서라도 이게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최소한이라도 신용이라도 필요한데 말이에요. 참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집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조민 그런 사태에서도 병원에 출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부산대 결정에 소명을 할 태세를 보인다는 거죠. 조국이 보인 행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밖이죠. 상식밖이죠. 뭐 미안하다, 무리를 빚어서 송구하다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가슴 아프다? 억울하다는 거죠. 예. 자, 출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눈에 띕니다. 자, 입방국에 고려대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고려대도 속된 말로 맛이 갔어요. 네. 지금까지 질질 끄는 것도 그렇고요. 또 고려대 학생회의 학생들의 행태를 봐도 그렇고요. 아무리 요즘 민심이 그렇게 흘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고려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4.19 혁명 이후로. 예, 아닙니다. 속된 말로 맛이 갔어요. 한번 보십시오. 뭐 분노 폭발요. 현장에 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조용합니다. 그냥 체면상 신문지상에 그렇게 글을 써준 것 같아요. 워낙 저 인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교 출신들 뭐 속설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의 3대 조직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뭐 해병대 뭐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고려대가 아니고 조려대냐라는 푸념 섞인 비아냥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 이 문제 집요하게 지금 정리해오던 사람 있죠.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 예, 조국 서울대 교수직 유지하는 거 이해 안 된다. 끝까지 정리하겠다. 조국 아들도 입시 비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국 아들 조원의 입시 부정도 정리하겠다라는 거 도려내겠다라고 다시 한번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이야기를 좀 주섬주섬 보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1차 무산됐습니다. 25일은 무산됐지만 30일로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어쨌든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지금에서라도 그만두지 않으면 이 세력은 정말 준엄한 역사의 심판, 단죄가 필요합니다. 이 세력들 단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와중에 이 북새통에 어떤 철면피의 행동을 또 했냐 하면 그나마 악법이라는 그 법안 문구에 있는 명백한 고의 과실을 명백한 문구를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실 고의 과실만 되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내가 고의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네가 입증해라는 거죠. 주장하는 쪽에서 고의 과실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고 가해했다라고 지목되는 상대가 내가 고의 과실이 없다는 걸 중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백한 문구를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되면 신문기사 그냥 내려라 그러면 내려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또 고세에 또 손질을 했다는 거예요. 국제 언론 단체들이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한국의 이 언론법 관련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지낸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죠. 송영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말이죠. 뭣도 모르면서 이래쿵저래쿵 나무 이래 간섭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상황 인식이니까요. 이런 착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뭐 짜잘한 걸 보게 되면 카카오 택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횡포. 이제는 뭐 우리 국민들 상대로도 이용하는 시민들 상대로도 소위 말해서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삥 뜯게 하는 우선 배차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이용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긴급한 용무가 있거나 뭐 좀 짐이 좀 있거나
또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여러 번거로운 면이 있거나 그럴 때는 가끔 한 번씩 이용합니다만 최근에 이용해보면 이것도 말이죠. 참 문제를 삼고 좀 한가로운 사람 같으면 그 문제 삼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저들이 학교 다닐 때 행정법 이런 걸 배울 때 보면 공중전화기에 10원짜리를 그때 넣어서 이렇게 공중전화 옛날 주황색 공중전화 있었죠. 그거 걸 때 그게 돈만 먹고 전화는 안 되고 전화도 안 됐는데 돈이 안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수학에 걸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행정소송에서 이긴 사례들도 있습니다. 10원짜리 소송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정도 같으면 이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의감만 생각하면 이거 바로잡아야 되죠. 카카오 택시 여러분 최근에 콜 해보셨나요? 분명히 중형 택시로 콜을 했는데 오는 차는 전기 자동차인데 모닝급이라 할까요? 프라이드급이라 할까요? 누가 봐도 그거는 소형차예요. 왜 소형차를 배차하나요? 그리고 왜 요금은 요금대로 다 받나요? 그 택시로 운영되고 있는 소형차 여러분 뒷좌석에 한번 타보셨나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좌석 간 거리가 굉장히 좁고요. 벌써듯이 딱 서야 되고 뒷목 쪽이 어깨 쪽하고 목 쪽이 부딪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짐이 약간만 있어도 불편하고요. 일행이 있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거를 버젓이 중형이라고 배차를 해가지고 분명히 중형 콜을 했는데 거기 콜란 일반 택시 일반 호출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뭐 블루 뭐 온갖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저는 뭐 그런 비싼 차 안 타니까요. 분명히 소형차잖아요. 소형차인데 왜 중형차 요금을 징수를 하나요? 그 부당 이득금이죠. 어떤 면에서. 네. 불공정 행위죠. 카카오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카카오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뉴스가 눈에 띕니다. 이런저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학법 개정안. 예. 앞서 언론법만큼이나 무더기로 지금 넘어가서 언론법만 부각돼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탄소중립법, 종부세법, 사학법, 예. 그다음 언론법 이렇습니다. 크게 큼직큼직만 보면. 이게 실제 일선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죠. 사실상 인사권은 강탈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사학 비리를 잡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그럼 정규직 교사 안 뽑으면 되죠. 전부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면 되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정규직 교사 안 뽑고 이 정권이 있는 이런 법률 제도 하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겠다. 뭐 기간제만 뽑지 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질. 그렇지 않아도 이혼의 교육부 들어선 이후에 교육의 질, 어떤 의미에서 교육 격차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오히려 더 심화되고 교육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제대로 된 대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그냥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유은혜의 전문성이 우리 한국 교육을 지휘할 만한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냐 거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 이게 이제 계략적으로 눈에 띄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이것저것 살필 내용이 꽤 많습니다만 전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거 유니숙 논란 권익위 부동산 조사 관련 이거를 단순히 부동산 문제 일부 지금 방송 신문 이런 쪽에 신문 쪽 기사를 보게 되면 문재인의 사저 의혹 이대로 묻히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로 한정을 하는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개헌 저지선 붕괴 그다음에 정권 연장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여지는 물 흐르기, 판 흐르기, 판 뒤집기, 판 흔들기의 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예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이준석이 같은 정말 무기력한, 정말 족보 없는, 알 수 없는, 정체성도 알 수 없는 이런 애를 지금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 앉혀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책임 정치 문제만으로 볼 문제도 아닙니다. 이 윤희숙 사태는. 예. 자, 한국의 신계급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조민의 입학 취소가 보여지는 모습. 이 지금 후속도 봐야 되겠죠.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저도 예전에 잠깐 인연을 가졌던 쪽이어서 아직도 제가 그 당시에 인연을 가졌던 멤버들이
이제는 이제 거의 고위직이 되어 있죠. 임원 간부들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이 원전 폐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뭐 너는 있어 와서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 뭐 여기하고 거리 둔 지도 지금 한 40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기본 가락은 알죠. 예. 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누구라도 붙잡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현재 분위기에서 뭔 말을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애꿎게 목만 날아가고 개죽음만 당하는 거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에 컴퓨터에 이런 뭐 이야기를 좀 우리 회원들이 좀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해서 지금 합니다만 그동안 계속 입 다물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이런 걸 새로 해서 이제 다는데 이게 전원이 불량하면 말이죠. 마이크도 소리가 안 나와요. 먹통이 돼버려요. 소위 USB 컴퓨터에 꽂아서 하는 그 마이크들 그게 전원이 불안정하니까 그렇죠. 때로는 배터리로 때로는 전원으로 이렇게 노트북에서도 쓰고 하니까 이게 전원이 그래요. 그게 이제 품질이거든요. 전기도. 여러분 태양광 풍력, 전기 품질, 전기도 품질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고요. 전류가 일정해야 되고요. 예, 등등 그 전기도 품질이 있습니다. 예, 품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전기나 뭐 불만 들어오면 된다. 그거 뭐 백열정 뜬다는 거예요. 촛불 대신 불 켜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산업용 전기요. 첨단 산업용 전기는 특히나 품질이 전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어림없습니다. 가정용은 되겠죠. 뭐 전등 불 켜고 가로등 켜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산업용 전기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전기 품질 유지 쉽지 않아요.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사팀 거듭된 영장기각 등등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뭐 외압이 엄청나죠. 그래도 백운규부터 백운규에 대해서 배임 교사 혐의로 다시 수사를 보강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기소할 방침이다는 거죠. 예. 이 책임 엄중히 물어야 됩니다. 엄중히 물어야 됩니다. 뭐 평가되는 손실액 1조 8천억이라는 소리도 있고 5,600억으로 인하는 소리도 있고 뭐 정확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것은 차후 문제로 두더라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에너지 안보 등등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처리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게 뉴스가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데 이걸 지금 다 살피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초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 쪽은 또 전두환이하고는 싸우고 김정은이하고는 상생을 이야기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올라 있고요. 동아 쪽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명백한 고의과실, 고의중과실 그 문구조차도 그 중에서도 이 법 자체가 전부 문제지만 명백한 문구조차 또 삭제했다. 네, 해외에서도 새벽 4시에 날치기 한 이 폭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관련들인데요. 자, 다른 측면에서 부동산 이야기 나오니까 또 부동산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러다 보면 초점 없이 우리가 또 이들의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도에 말려들 수 있는데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가십 처리할 것, 가볍게 볼 것, 또 물타기 저희가 섞인 것 이런 게 가볍게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보니까 윤희숙 사태 이런 쪽으로 이러면 한편 지지 세력 쪽에서는 안타깝다 이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민의를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해도 되나? 우리는 뭐 지정치를 위한 소모품이야? 뭐 불쏘시개야? 뭐 지 잘났다는 지만 잘났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이 측면도 봐야 되고요. 반대 세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부동산 문제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희숙이만 뭐 죄 없는 것 같은데 윤희숙이만 문제고 문제의 사전은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흘러버리면 진짜 중요한 거 놓치죠. 부정선거 지금 재검표 놓쳐버리죠. 언론중재법 이 악법들 뭐 그냥 편하게 보면 현재적 4대 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법, 사학법, 종부세법, 언론법. 예. 이 폭거 이걸 지금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있죠. 그다음 부동산 엄청난 문제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공시가 1억 미만. 이 공시가가 우리 실거래가보다는 많이 낮잖아요. 실제 보면. 예, 1억 공시가 기준으로 1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인 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규제의 빈틈을 파고 법인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싹 싹쓸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있는 놈들 갖고 놀기 좋은 판이에요. 네. 그 머리를 능가하는 정책 입안 신중함이 필요한데 그냥 막 눈앞에 보이는 거 불나방처럼 그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 돈 있는 사람은 돈 먹고 하기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빈익빈부,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주택 격차부터 해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늘어나고 임대사업자 규제가 늘어나니까 못 될 것 같죠. 다 거기에도 모든 걸 틀어막을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가 다 싹쓸이 되고 있다. 법인에 의해서. 예.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 한번 봅시다. 지금 최근에 뭐 삼성전자, 그제도 이재용 회장이 240조 투자하겠다 등등등 이야기가 나왔었죠. 실제 우리 기업이냐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 기업이냐. 한번 보십시다. 한국의 100대 기업, 100대 기업 중에 82곳, 그러니까 82곳이 사실상의 쩐주, 그 회사를 움직이는 쩐주, 그 회사 주식, 그 회사의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 배당을 가져가게 되고 또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쥐락펴락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실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큰 손이라는 거예요. 미국계 큰 손, 블랙록이라는 큰 손이라는 거예요. 9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갖고 이게 세계 최대의 운용사라고 하는데요. 펀드사죠. 9조 달러입니다. 자금력이. 그걸 갖고 국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뭐 삼성이든 예를 들면 네이버든, 네이버도 지금 최근에 뭘 하겠다 그러죠. 뭐 그런 기업들 전부 다의 지분을 다 거기 다 손대고 있죠. 실제는 빨대다는 거지. 빨대 꽂아서 쭉 이득이 생기면 다 바로 실제는 이게 삼성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지만 이게 사실은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큰 손인 미국계 블랙록이라는 9조 달러의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자금사의 돈놀이다는 거예요. 돈놀이다. 여러분 백신도 지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백신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선거, 재검표 선거소송 여러분들 좀 관심을 집중하시고요. 다른 건 조금 가십성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부동산 전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공급 지금 뭐 엉망이잖아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부동산 좀 보셔야 되고요. 윤희숙 사태 그냥 가볍게 날려버리십시오. 날려버리시고 너무 주안하시면 현혹돼서 안 돼요. 날려버리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폭거 이거 잘 두는 부릅뜨고 잘 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방법을 저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과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이 세력들에게 되는. 예. 그냥 침묵하고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된다. 주변 아름아름으로라도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소위 말해서 개똥철학 그런 개똥철학 시절이라 그 어떤 논의라도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채팅 안부 인사 자주 하시고 안 하던 친구들과도 인사하시고 야 어떻게 지내냐 뭐 해서 가벼운 세상사 이야기 이 엉터리 방역 이야기부터라도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문제의식, 비판의식, 합리적 비판의식을 다시 끌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신문 방송 쳐다보고 유튜브나 보고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갇힌 세계거든요. 조각조각 갇힌 세계에 닫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과감히 열고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들 각자의 소위 생태계, 삶의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고 안부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모아가는
작은 하나의 그런 어떤 실천, 그게 실효적 실천이 필요하죠. 그냥 피켓팅 몇 번 하고 기사 몇 번 내고 뭐 우우 몰려다니고 그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큰 의미 없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대단히 좀 거칩니다.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또 시간을 너무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칠지만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분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